혹시 투 과목을 고민 중이신가요? 절대 하지 마세요. 3,000명밖에 안 보는 과목 왜 하냐. 맨 마지막에 시험에 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밥 먹고 싶은데 투 과목은 낭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6월, 9월 수능에서 물리학 2를 모두 만점을 받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임재홍입니다. 22학년도 수능에서 화학 1등급을 받고 서울대학교 화학교육학에 입학한 김건우입니다. 저는 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를 1등급을 받고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지구과학 2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에 입학한 조세훈입니다. 서울대가 과학탐구 2 과목 선택을 요구했고 저는 서울대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 과목을 보지 않으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들잖아요. 저는 수능을 보기 전부터 제 한계를 정해두는 게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투 과목을 선택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생투가 재밌었습니다. 재밌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생명과학 2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화원보다 화투가 공부할 게 좀 더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트를 돌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좀 덜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투 과목은 낭만입니다, 여러분.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지원할 자격을 주지만 지원할 성적을 뺏는다는 게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팩트예요. 그쵸, 막 다들 막 처음에 막 오 멋있네 이러다가 야 물투 이번에도 응시 인원 꼴찌야? 어떻게 2,000명인 과목을 응시하냐 이러면서 또 어떤 학년도에는 6월, 9월 수능 모두 만점작 막 한 자릿수였어요. 막 5명, 7명 이래서 대학 와서도 이제 물리학도 보고 왔다 이러면은 야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죠. 저도 2 과목 한다고 하면 1등급 잘 받다가 수능날 갑자기 4등급 나와서 올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막상 수능을 보니까 딱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투 과목은 서울대를 가려고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과목이 1과 2를 동시에 선택하면 서울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을 신청해서 응시한 사람이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목을 웬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든 결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2020년 학년도 수능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물투와투를 보고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간 중3 나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본 가장 특이한 친구였는데 수능 직후에는 이제 종종 봤었는데 요즘 통 못 봐서 잘 지내지? 저는 아무래도 투 과목 선택자들은 고집이 좀 센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 과목은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하여도 주변에서 투 과목은 이만큼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결정을 번복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투 과목을 꾸준히 밀고 나간 거면은 좀 충분한 고집이 있는 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다들 평균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한 40점이 되어도 20번까지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 화투 선택자들은 귀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투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받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수능 물리학 2 교재 중에 하나에 이제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놀랍고 재밌었습니다. 재용님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으세요? 즐겨보진 않는데 코난은 좋아합니다. 저는 G2랑 같이 볼 과목으로 물1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해파나 지진파, 바람 같은 단어에서는 물리1에 등장하는 파동의 굴절이라든지 역학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천체 파트에서는 만류인력에 대해 다루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물2에서도 아예 똑같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유사성이 높습니다. 저는 현역 때 지구과학 1이 이제 사람도 많고 쉽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무관하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물리학 2,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했다가 지구과학 1에서 아쉬운 성적을 받고 과목을 바꿔서 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과목의 스타일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물리학 2는 개념량이 적고 근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걸 파고드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지구과학 1은 사례같이 암기할 내용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
지구과학 1과 물리학 2는 반대에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면서 원 과목을 화학 1으로 바꿨는데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물리학 2 공부 스타일과 비슷해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하였고 화학 1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화학2의 경우에는 문화의 결이 좀 더 비슷한 물리학 1이나 지구과학 1을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생명과학 1이랑 화학2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과목 다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가장 잘 드는 과목을 고르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딱 하나 추천드리겠다면 화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골랐기 때문에. 둘이 뭐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네, 아무래도 화원과 생투 둘 다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퍼즐을 조금 찾는 문제라는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닮아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학 2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 학년도 수능까지 충돌, 용수 처리 포함되는 연력학 문제 이런 두 개의 단골 킬러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소재가 이제 굉장히 그 전에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물리학 2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용수철 그 부분이 물리학 1에서 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특수상대론이 원래 물리학 1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학 2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만 놓고 봤을 때는 물리학 2가 물리학 1보다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도전해보실 만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정말 쉽습니다. 화학2는 생각보다 더 좌절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나 모의고사 푸니까 정말 잘해. 나 47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6월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게 되면 34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좌절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투 생각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생명과학 2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코던 문제가 거기에 아주 높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코던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암호 해독 문제인데요. DNA 염기를 일일이 나열한 염기 서열을 그걸 또 단백질로 해독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문제만 빼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G2 생각보다 현역도 할 만하다. 공부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등급을 처음 수능에서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공부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는 과학 탐구를 3과목을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조금만 더 많이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역으로 고3 때 공부를 시작해서 1등급을 받았거든요. 이게 한 가지 파트를 굳이 뽑기 정말 어려울 만큼 진짜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방정식이 막 줄줄줄줄 막 변수가 5개, 뭐 x, y, z, w 다 놓고 막 식을 세우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딱 적용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착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정말 재밌어요. 내신을 공부할 때는 와 엔탈피, 와 전기화학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수능을 칠 때는 그런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냥 계산만 엄청 많다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굳이 꼽자면 수학 퍼즐을 푸는 것과 비슷한 반응 속도 파트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물 분류 파트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개정 이전이 균계나 원생 생물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요. 개정 이후인 지금 생명과학 2는 동물계와 식물계의 분류만 다루거든요. 그런 동물과 식물은 우리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류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게 저는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G2는 은근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꽤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몰랐던 어떤 현상들에 대해 이래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달이 떠 있다 그러면 저기 달이 떠 있네 하고 달의 모양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상현달이나 하고 끝나겠지만 지구과학 2를 선택했다면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이루는 이각이 90도에 가깝겠구나 하고 오늘의 조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날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3 때 학교에서 지구과학 2를 공부하면서 주변에 원과목을 보는 친구들한테 G2 재밌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좀 약을 팔고 다녔는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런 과목을 왜 하냐 하는 그런 반응을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과목의 문제 오류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당시 생명과학 2 소송을 할 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제가 나와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아무도 화투를 안 쳐가지고 한 명 중에 1등이 뜨는 거예요. 5월이 됐는데 갑자기 2명이 됐어요. 그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막 췄거든요. 그러다가 쌤한테 한번 걸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리학 2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정말 자주 다루는데요. 이제 그 코난 극장판 중에서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이라는 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건물의 옥상에서 다른 건물로 자동차를 타고 점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계산을 합니다. 막 갑자기 20m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루트 g분의 2h 이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물리학 2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약간 반갑고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수능 물리학 2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 다른 거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풀 수 안다고 생각했지만 풀긴 풀어도 이렇게 풀어서는 시간 안에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변수를 효율적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풀이 방법을 보면서 저의 풀이 방법을 교정하고 시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면서 이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 자체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인강 선생님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절을 할 정도였고, 저희 수능 때 18번이랑 20번이 기체 양적 관계가 킬러로 나왔어요. 그때 수능 특강 문제에 기체 양적 관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출을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는 사설 문제, 최대한 이 기출 문제랑 엮어가지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 것이다 라는 일관적인 풀이 방법을 세워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개념을 이해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G2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천체, 그중에서도 특히 좌표계나 행성의 시운동 같은 부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이미 선택을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강좌를 반복적으로 돌려서 보고 기초 문제들 여러 번 풀면서 개념들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든 이걸 이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학원을 다녀도 좋겠지만 꼭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현역 때는 학원을 다니질 않고 생명과학 2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현역 당시, 그러니까 21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를 개념 문제 하나를 틀리긴 했지만 42점을 맞고 제가 2등급을 딱 턱걸이로 맞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많은 사설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먼저 수능 특강을 여러 번 풀어서 바탕을 단단하게 다진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구해가지고 풀어왔어요. 2과목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존재하는지부터가 문제긴 한데, 인강을 들어도 충분하고 인강을 듣지 않겠다거나 독학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헷갈리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독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봤던 수능에서 만점자가 총 11%가 나왔습니다. 이제 9명 물투 수험생을 데려다 놓으면은 그 중에 1명이 만점자인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은데, 양쪽 방향으로 모두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나와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양 과목에서 물리학을 들을 때는 매우 편안히 들었지만, 이제 실제로 의대 전공 과목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연관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인공장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3D 바이오 프린팅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물리학을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말이 2과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실력이 좋아도 거의 매 시험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45점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고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학 문제 중에서 한 4점 초중반 정도의 계산량이라고 생각해요. 개념은 정말 적어서 암기해야 될 내용도 적고 이해해야 될 내용도 적지만 문제 하나하나 계산이 엄청 많아서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량이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투를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입학하는 것 자체로는 생명과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입학한 이후에 일반 생물학 같은 필수 과목을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은 들어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코돈이 마치 동네북처럼 얻어맞는 느낌인데요. 연습할 때는 풀어서 맞을 수 있어도 맨 마지막에 시험에 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밥 먹고 싶은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코돈을 푼다?
그건 푸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차피 수능 때 이 코돈을 찍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돈표를 굳이 외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외우셨나요? 전 안 외웠어요. 아닙니다. 물론 지구과학2가 암기량이 정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암기량에 더해서 정확한 개념 이해와 계산 능력 그리고 자료 해석과 같은 추론 능력까지 필요한 시험입니다. 사실 직접 공부해보면 그렇게 지엽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암기량이 애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뭘 내도 이거는 내가 외웠어야 했는 거다 그런 느낌이 들고 굳이 시험을 지엽적으로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이름은 지구과학2지만 이게 지구과학 1과는 느낌이나 그런 쪽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G2는 차라리 물1이나 오히려 물2와 더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2 정말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미끄러지고 휘어지고 튕겨나오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싹 정리해낼 때 정말 물리학도 선택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응시자 수는 만년 꼴찌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꼴찌 탈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물리학2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여러분, 혹시 2 과목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선택할 사람은 2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수능 점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도전에 대한 경험, 그거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2를 선택해서 그런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2 과목이라는 길이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과목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초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낮게 느껴질 수도 있고 켜켜이 쌓인 문제의 산들을 넘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만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 원하는 것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힘내서 다들 원하는 꿈 수능 때 얻어오기를 기원할게요. 과목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않고 이미 선택했으면 끝까지 멘탈을 잡고 있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과목을 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 후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전국 15,000여 명의 2 과목 전사들이여 화이팅!